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 깨드리겠습니다. 취준진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취준진담 함께해 주실 임기만 대표, 강영규 대표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그리고 용감한 미녀 토론어 최윤선 학생, 서울대학교 토론동아리 다담의 대표 지성인 최하은 학생 함께합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한 씨는 네. 공부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럴 때 혼자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좀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는 편이에요? 저는 같이 공부를 못해요. 혼자 해요, 항상. 그리고 누구에게 뭘 안 줘요. 욕심쟁이. 밥을 사주거나 그러지 이게 저만 알고 있고 막 그래요, 약간. 네네. 아무래도 혼자 정보를 찾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보다 이 많은 사람과 정보를 함께하고 함께 네. 공유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그렇죠, 것 같긴 그렇죠. 한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취준생들 사이에서 스터디 안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맞아요. 힘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두 학생들도 스터디 경험은 있으시죠? 네네. 네, 얼마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어요? 저는 토익 스터디도 어, 해보고 뭐 네네. 면접 스터디 오. 아니면 지금도 취업 스터디 일주일에 네네네. 2번씩 우와, 하고 있어요. 직업이네요. 스터디와. 예, 우리 윤선 학생도 네, 혹시- 저도 스터디 경험 있는데요. 오.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저도 약간 면접 스터디 같은 거 좀 했는데 그거 정도 네, 예, 그렇게 예. 기억이 좋진 않네요. 또 줬어요. 화이팅! 네. 화이팅! 네. 이 그 그렇군요. 잡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네. 네. 취업에 그 성공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네네. 네. 본인들이 활동했던 취업 스터디 1위가 뭘까? 뭐 이런 조사를 했는데요. 혹시 어떤 걸 같아요? 왠지 저 토익 토익이요? 스터디. 외국어. 외국어 스터디. 네, 조사 결과는 네네. 역시 뭐 맞습니다. 그래요? 스펙과 전공에 관련된 스터디였고요. 오케라. 네. 그다음에 기업이 있잖아요. 뭐 네. 삼성, CJ, LG 등 네. 목표 기업형이 2위, 그리고 3위가 대기업, 외국계 기업 등 기업 규모형, 네. 네, 그리고 4위가 아나운서, 마케팅, PD 관련 스터디였는데요. 역시 보니까 네. 가고자 하는 길을 그 목표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나운서 스터디 했어요? 네, 저는 많이 했죠. 그 지금 같은 그래서 취업할 수 그래, 있었군요. 그런 거. 네. 동기들 중에 또 잘 되시거나 막 이렇게 네, 다 많은 아나운서- 친구들이 아주 좋은 아나운서가 회사에 됐어요? 네, 많이들 우와, 붙었어요. 대단해요. 그 네. 스터디를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네, 이렇게 다양한 스터디가 취준생들 네. 사이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취업 스터디 키워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키워드 스터디에 관련해서 무엇이 나올까요? 짠, 카톡. 네. 왜죠? 카톡. 근데 카톡 스터디? 저희도 네. 단톡방 SNS 그쵸. 기사 네, 스터디를 맞아요.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말하는 것 같긴 한데 그 카톡으로 공부하고 또는 카톡방에서 만나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것. 저희 이제 네. 프로그램 중에도 하나 있거든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첫 번째 키워드 네. 준비한 윤선 학생. 네. 무엇이죠? 뭐예요? 네, 비슷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 최근 카톡을 이용한 스터디가 되게 많아지고 있는데요.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카톡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이색 스터디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따르르릉 일어나서 이렇게 모네콘 같은 것도 있고요. 오. 도서관에 갔는지 사진을 찍어서 서로 감시를 하기도 우와. 해요. 또 이동 시간에는 서로 상식 문제를 내고 마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야, 맞아. 우리 프로그램도 그렇게 딱 상식을 맞아요. 서로 내고 네. 아침에 딱 일어나서 모닝콜처럼 그 시간에 안 나오면 벌금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 카톡 스터디가 있죠. 네. 네.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오늘 4시간을 그 스터디 멤버와 함께 하는 거가 조금 굉장히 신기하긴 합니다. 예. 계속해서 같이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갈수록 취업문이 좁아지다 보니까 네. 이런 이제 비범한, 좀 더 평범한 것을 벗어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스터디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압박 면접에 대비한 네네. 면박 스터디. 면박 스터디. 예, 압박 면접. 그래서 또는 아까도 윤선 학생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네네. 이른 아침 그 어디서 모이자. 어, 그래서 네네. 언제까지 모여서 헤어지자라고 네네. 하는 네네. 기상 스터디. 네네네. 그다음 네네. 뭐 밥을 함께 먹자는 네. 밥터디. 밥 터디. 예, 저도 좀 생소하긴 한데 네네. 술 마시거나 당구를 치는 술터디 술터디. 또는 당터디라는 말도 들어봤습니다. 터지. 정말 진짜 술터디 당터디 뭐 굳이 그 스터디까지 해야 하는가 싶은데 그거 없이도 잘 먹고 잘 치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네. 근데 면박 스터디는 어떻게 하는 건지 혹시 뭐 두 학생 해본 적 있어요? 이렇게 막 누가 막 면접 볼 것처럼 질문해요 막 이렇게.
면박 스터디라는 이름으로 네네. 모이진 않았는데 네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첫 번째 뭔가 우리 좀 날카롭게 해주자 네. 하다가 한 명이 뭔가 자기가 욕을 받으니까 네. 그 다음엔 또 자기 당한 대로 갚아주고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네네네. 전반적으로 좀 되게 뭐 살벌해진 경험은 있습니다. 세상에. 무서워요. 윤설 네, 학생요? 저는 네. 이제 약간 언론사 그런 스터디 준비했을 때 면박. 네, 서로 이렇게 뭐 대본을 읽거나 이래서 그렇게 체크를 해주는데 그때 면박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했죠 그리고. 저요? 아, 저는 착해서 그런 거 잘 받은 대로 못해요. 그냥 받은 갚아주는. 대로 보여. 내는 데는 눈물 나는데 아니에요. 눈은 네. 피눈물 나. 근데 뭐 아무쪼록 잘하려고 참여한 그렇죠. 스터디인데 어. 들어가서 외모 지적받고 맞아요, 학력 맞아요. 지적받고 이렇게 되면은 멘탈 붕괴 현상이 좀 올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너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성적 이가지고 너 뭐 이렇게 나와서 사회생활 할 수 있겠어? 네. 뭐 이렇게 대놓고 한마디로 면박을 주는 거죠. 인신 그러면 공격을 하는 예, 거군요. 주로 이제 그 영업이라든지 뭐 사실 이런 부분이 힘들잖아요. 네. 또 이 뭐 우리 고객사를 찾아갔을 때 또 항상 마음에 드는 고객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고객들이 뭐 흠하게 대할 때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데 대한 이제 대응력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면접에 대비해서 이렇게 예방 주사를 맞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예방주사 맞으면은 당황을 좀 안 할까요? 실제로 이런 스터디가 도움이 될까요? 혹시 한 학생 어때요?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합숙이나 산행 이런 거로 면접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하는 산행 스터디 또 MT 스터디를 통해서 합격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어떤 스터디가 더 생길지 좀 기대가 되네요. 정말 궁금합니다. 자, 네.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카공조. 앞에 카톡으로 공부하는 족속, 뭐 모임. 왜 그런? 차에서 그럴까요? 공부한다는 건가? 아, 카공조. 맞네. 그 버스에서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 그 점짜리 시간을 활용을 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 같네요. 이 누가 준비했죠, 혹시? 네, 한 학생이 한 학생이에요. 준비했는데요. 뭐죠, 이거? 정답은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는 카페에서 겁니다. 카페에서 공부하는 네. 조. 참 잘 줄여요. 취준생들이 예. 생각보다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 별로 그렇죠,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도서관은 너무 또 조용해야 되거나 음식을 먹기도 좀 눈치 불편하죠. 보이고 네. 네, 그래서 좀 자유롭게 오랜 시간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카페다 보니까 요즘 카페 가면 취준생 손님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한 명이 공부하는 공간도 없어서 힘든데 그러면 취업 스터디는 여러 명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취업 스터디는 보통 어디서 해요? 취업 스터디 공간이 부족하고 공부는 해야겠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최근에는 이런 장소를 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술집 같은 데서도 스터디를 하는데 술집이 낮에는 비잖아요. 그래서 일부 사장님들께서는 낮에 이걸 스터디 대여 공간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참 씁쓸하기도 좀 합니다. 맞아요. 저희가 예전에 이런 주제를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술집에 낮에 영업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낮에 다른 사장님이 와서 가게를 이렇게 빌려주고 거기서 다른 영업을 하라. 요즘 이렇게 가게를 이색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영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터디 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영업 시작하고 이제 술만 마시면 망하는 거잖아요. 망하는 지름길이죠. 망하는 지름길인데 네. 네, 아쉽게도. 네, 모쪼록 취준생들이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쵸. 공간이 많아졌으면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스터디의 모든 것 마지막 키워드 무엇일까요? 돌을 뭐를 아십니까? 아십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길거리에서 그냥 그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재한 씨 많이 받아요, 이런 질문? 저는 옛날에 많이 받았어요. 이게 머리가 길어가지고 네. 그래서 근데 머리를 자르셔야 될 것 같이 예. 머리를 잘라야 이제 복이 네. 들어올 것이다. 근데 머리가 길고 나서 유명해졌거든요. 그분은 틀린 걸로 예.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네. 돌을 아십니까? 많이 뭘 받아왔죠, 받아요? 보미 저요? 씨도. 네. 저는 많이 안 받아봤어요. 대시만 받았구나. 대시 그렇군요. 뭘까요? 네. 글쎄요, 이게 뭐 취준생들이 공부하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네네. 데로 빠지는 거 아닐까요? 도에 빠지는 거 아닐까요? 진짜로? 너무 위험하게 걱정되네요, 진짜. 산으로 예.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멘탈이 약한 상태라면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어딘가 기댈 곳이 없어서 그렇게 그러니까요. 색다르거나 조금 좀 감춰진 종교에 빠지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위험해요. 그거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세 네. 번째 키워드 준비하신 임기만 대표님. 스터디를 빙자한 도를 아십니까?가 유행하고 있으니 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정말요? 네, 그래서 요즘 취업 스터디를 빙자해서 도를 아십니까와 네. 같이 이러한 그 사이비 종교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취준생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서 네. 어학이라든지 면접 또는 신문 구독과 같은 스터디를 빙자한 종류를 가리지 않고 이러한 종교와 연계해서 이걸 포장을 해서 유인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근절돼야 되겠죠. 공부하려고 모였더니 돌을 물어보고 야. 또 제사 지내자고 하면 정말 황당할 것 같아요. 아우, 이건 너무 무서울 것 같네요. 그쵸, 윤사랑 씨. 네, 그래서 취업 카페에서는 네. 3명이 하는 스터디는 사이비일 확률이 높다. 또 땡땡 동에서 하는 스터디는 다단계다. 이런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한다고 해요. 다단계까지요. 네, 요즘엔 진짜 너무- 취준생을 네. 목표로 해서 다단계도 대학가에서 엄청 성행한다고 TV에도 많이 났었어요. 너무 진짜 슬픈데 이건 취준생들의 가정을 두 번 번 죽이는 울리는 일이에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윤설 학생은 이게 스터디 갔는데 돈을 내라 이러면은 돈 안 낼 거죠. 전 뒤집어 엎죠, 그냥. 근데 아까 면박 스터디 했는데 자기는 욕을 안 했대. 이런 사람이. 사실 여기서 좀 들키네요. 모순쟁이. 만약 한 학생이 스터디하러 갔는데 돈 내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스터디장을 제가 합니다. 제가 꾸리고 그러면 좀 졌어. 또 졌어. 뒤집어 엎기 전에 졌대. 내가 스터디장을 하면 그럼, 아예 그럼- 사기를 당할 일이 없으니까요. 없죠. 스터디원들이 불쌍해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취업생을 올리는 사기, 상술은 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쵸. 지금까지 취업 스터디와 관련된 핫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토론 배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 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취준 진담 주제는요. 나 홀로 스터디 대 취업 스터디입니다. 네, 먼저 취준 진담 제작진 앞으로 사연을 도착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네. 저는 얼마 전 원하던 기업의 인적성에서 낙방했습니다. 혼자 공부한다고 했는데 부족했는지 그대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나 인적성 떨어졌어. 23시간씩 공부했는데. 너 혼자서 궁상 떨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야, 거봐. 혼자 하면 안 된댔지. 너 우리 스터디 가입해. 여기 선배들 대기업이란 대기업은 다 붙었어. 내일 아침 7시까지 꼭 와. 7시? 난 새벽 6시에 잤는데. 그래, 꼭 와. 재현아, 여기야, 여기. 인사, 여기 우리 스터디 팀원들이야. 안녕하세요. 자, 스터디 롱디 내시고 유자 10,000원 줘. 10,000원? 자, 이제 공부를 시작해볼까? 뭐야? 아,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할까? 커피? 응. 뭔 커피? 밤새 공부했더니 막 잠이 와. 아, 역시 커피 좋다. 자, 이제 공부. 아, 근데 너 어제 그 드라마 봤어? 안 봤어. 나는 공부 언제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공부 언제 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뭐야, 이게? 이거 문제 너무 이상하지 않아? 뭐가 이상해? 나는 이 문제가 점심시간이다. 밥 먹고 가자. 무슨 밥을 먹어 벌써? 뭐야 이거 취업 스터디야 실목 스터디야. 아이, 그러니까 취업도 하고 친목도 쌓고 우리 친해져야 진짜 알짜 정보도 넘겨준다고. 이게 뭐야? 야, 너 혼자 검색해서 절대 모르는 알짜 정보. 아 세상에. 네, 저 모르는 거 많습니다. 그렇지만 공부보다 친목에 사는 시간이 더 많은 스터디 이거 계속 해야 될까요? 예. 네.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정말 많은 쉽네요. 사람들이랑 또 정보를 교류하고 싶고 그쵸. 그러나 또 내가 공부하는 방식이 따로 있고. 스터디를 하게 되면 나의 생활 습관보다는 일단 스터디의 생활에 맞추게 좀 되는 거겠죠. 어쩔 수 네. 없이. 네. 네. 근데 이게 공동생활이다 보니까 이런 스터디원의 이런 생활 이런 거에 맞출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개인이 갖고 있는 생활 패턴이 있는데 그거랑 좀 반대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스터디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사회생활도 자기 자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직장 생활은 직장에 정해진 규칙에 정확히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부분에 맞추려면 취업 스터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양 팀이 뭐 벌써부터 팽팽한데요.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토론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취업 스터디 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취업 스터디 팀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좁은 취업문을 통과하기 위해 함께 뭉치는 스터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스터디를 통해서는 혼자 공부할 때보다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장단점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 이는 특히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인 면접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서로의 슬럼프, 나태함, 또 의지가 박약해지는 것을 서로 막아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터디가 침묵으로 변질되는 것은 엄격한 규칙 등을 통해서 충분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나 홀로 스터디팀 1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는 공동체 생활이고 또한 스터디 룸비 등 각종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면 오히려 시간 운용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취업 스터디 관문이 높아져서 가입도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취업도 아니고 단지 취업 스터디 탈락으로 인해 자괴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성 친구를 만나기 위해 마치고 술을 먹기 위해서 목적이 이상한 스터디 등 그런 이상한 멤버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술터디, 당터디 등 변질된 스터디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각각 장단점이 있는 취업 스터디와 나홀로 스터디, 어떤 토론이 이어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취업 스터디를 고민하는 학생분들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최하은 학생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업 스터디의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네. 혼자 공부할 때는 사실 얻을 수 없는 정보나 그리고 또 같이 모인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의 그런 정보가 모여서 정말 어디 가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맞아요. 또 서로가 하나의 목적을 갖고 만난 경쟁자인과 동시에 동료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너지 효과가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정보 공유가 네네.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취업 스터디를 하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자격증 정보, 그다음에 채용 트렌드, 뭐 또 면접 정보, 서류 전형, 뭐 채용 프로세스 등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같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용기를 얻게 되죠. 또 세 번째는 동기부여가 돼요. 동기부여. 우리 친구들이 와서 열심히 하는 거 보면 나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뭐 자소서 10번 쓸 거 한 20번 쓰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취업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그렇게 정보 공유를 하는 것은 좋지만 정보 공유를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또 단점이 발생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각박한 취업 시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얌체 취준생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해요. 스터디 가입 후에 필요한 자료가 생기면 연락 끊고 잠적하거나 아이고. 아니면 다른 스터디원의 아이디어를 도용해서 채용 시험을 응시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또 예시를 들자면 이제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 스터디원한테 내가 비기업 채용 볼 테니 그 이제 최종 면접만이 남았는데 자료 있으면 좀 달라. 그래서 300페이지짜리를 넘겨줬대요. 네. 근데 소식이 없길래 아이고. 떨어졌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또 그분이 또 이제 스터디를 또 탈퇴까지 하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자료만 받고 거의 붙고 스터디원들이랑 다 연락을 끊은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우리 윤서연 씨가 이상한 학생들 말고 내가 물론 뭐 그런 부정적인 학생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취업 스터디를 할 때 좀 조심해야 될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 네. 연애 분위기를 막 조성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미팅하자, 맞아요. 같이 나가서 네. 짝짓기해서 술 먹자. 예, 썸 달라고 그러고. 네. 경험하셨나 봐요. 저는 스터디를 해본 적이 없어서. 예. 그러셨군요. 네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술 먹자고 막 꼬드기는 네네네. 사람들 있어요. 야, 우리 술 한잔 하자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되고 또 그 정해진 스터디의 규칙을 자기한테 막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런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강영규 대표님께서 네네. 제가 드릴 말씀을 미리 해주신 것 같아요. 이 스터디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점 때문에 스터디가 조금 더 조심스럽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정보 공유를 위해서 우리는 스터디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정보를 공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만약 면접에 대한 유경험자가 있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 고만고만한 수준에 네네. 어떻게 보면은 돌들 여러 개 모아봤자 자갈박하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맷돌이 되진 않잖아요. 다 어떠한 전문가가 있다면 좀 모르겠지만 그러한 전문가들도 외부에서 오히려 효율적으로 학교의 취업센터에 가서 상담사 선생님을 찾아본다든지 취업 컨설턴트를 만나본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같은 지원자끼리 만난다고 해도 분명히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같은 경쟁자고 그 사람들 중에서 잘해야 내가 뽑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른 지원자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고 그거에 비해서 내가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 파악해야 취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통상 한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약 100여 개의 입사 지원서를 써야 된다면 100개의 기업을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5명에서 스터디를 한다면 나눠서. 한 명이 그렇죠. 5개의 기업을 분석을 하면 뭐 예를 들면 5명이면 25개가 되는 거죠. 10명이면 50개가 되는 거죠. 따라서 혼자서 도저히 무리인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취업 스터디는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취업에 성공한 직장인들은 대상을 조사해봤어요. 네. 취업 스터디 해봤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의외로 높았습니다. 10명 중에 7명이 취업 스터디를 해봤다. 70%. 네. 근데 취업 준비생들은 오히려 비율이 낮았어요. 다시 말하면 취업에 성공한 분들이 취업 스터디 비율이 훨씬 높았다는 거죠. 그리고 만족도를 물어보니까 당신 만족했습니까? 물어보니까요. 다들 96.2%가 나는 굉장히 만족했다. 하길 잘했다. 뭐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네, 꼭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실제로 취업 스터디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 기업의 정보와 동향을 파악하려면 굉장히 많은 양의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스터디원들과 나눠서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요약을 할 수 있고 좀 더 그만큼 남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좀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황금이 만세.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그거를 긍정적으로 순기능만 본 경우긴 한데 네. 말씀하신 사례처럼 좀 네. 부작용으로 일어나는 사례들도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실제 기업에 서류를 내는 것과 똑같은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받는 그런 취업 스터디도 많고요. 또 공인 영어 성적, 해외 거주 기간, 영어 실력 등등의 아니면 또는 과거 공채 합격 여부들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또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봤는데 네. 취업 스터디에도 진입 장벽이 있는가라는 주제를 놓고 59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네. 62%가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해요. 또 이 중에 15%는 네. 스터디 장벽이 취준생들의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취업하기도 힘든데 그쵸. 스터디 들어가는데도 장벽이 있으면 어떻게 삽니까? 맞습니다. 진짜. 제가 이제 저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면 학교 관계자 입장에서 네네.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 진입 장벽을 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학생들이요 취업 스터디에 들어왔다가 금방금방 나가요. 사실 굉장히 좀 학교에서는 재원을 들여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네. 나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인 거죠. 그래서 실제 진입 장벽이 있다고는 하지만 높지는 않다. 그래서 대부분 원하면 이 취업 스터디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자기소개서 쓰는 거 사실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연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취업을 어차피 해야 되면 입사전서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취업 스터디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미리 연습을 시키는 거죠.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고 장려할 만한 부분이다. 제가 스터디를 모집해본 스터디장 입장에서도 네. 뭔가 이 스터디원의 의지와 그리고 신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뭔가 이 사람이 얌체족인지 아니면 아까 말한 그런 좀 부정적인 그런 그런 진입자인지 네.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렇군요. 그 저도 개인적으로 스터디를 여러 번 떨어져 봤는데요. 아, 떨어져도 봤어요? 저도 아니, 스터디를 많이 거절당해 봤는데 처음엔 사실 기분도 상하고 자신감도 좀 떨어졌는데 네. 그 마음을 나 떨어뜨린 걸 정말 후회하게 해주겠다라는 독한 의지로 승화시켜서 다시 열심히 공부하고 그 개인적인 있습니다. 질문인데 왜 떨어진 거예요? 혹시나 어떤 점수가 부족해요? 제가 그때 아마 좀 나이가 어렸어요. 그러니까 4학년 아, 1학기, 어려서? 네, 1학기니까 그러니까 경험을 써보라고 하더라고요. 뭐 면접 본 적이 네. 있냐 했는데 당연히 아직 시험 보지 않았지만 열심히 하겠다라고 썼는데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스터디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해서 떨어졌었습니다. 저 그런 이유라면은 뭐 진짜 경험자를 원하고 있었던 거니까 그 스터디 자체가 그렇죠. 하긴 떨어질 일이 없는 친구인 것 같은데 그렇죠. 뭐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스터디라면 어느 정도 비용 절감을 생각할 수 있지만 네. 밖에서 하는 이렇게 모집해서 하는 사설 스터디 같은 네. 경우에는 비용 문제도 굉장히 크게 다가와요. 요즘 취업 준비하는데 몇백만 원씩 쓰는 게 대다수인데 심지어 이렇게 그 취업 대비 스터디 자료, 복사 아니면 카페 이용, 아니면 스터디 룸비 이런 것 때문에도 최소 2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달에요? 월? 네. 와,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면은 취준생이 돈도 없는데 20만 원 어디 땅 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저는 근데 스터디가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네. 그런 뭐 비용적인 거나 시간 같은 건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 같은 경우는 주말에만 오프라인으로 스터디를 하고 온라인으로 스터디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상황에 맞게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아니면 또 비용 같은 경우도 뭐 적게 드는 스터디를 저는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꼭 스터디가 꼭 반드시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온라인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카톡 스터디 뭐 이런 거 그런 걸 얘기하는 말하는 네, 거예요? 카카오톡으로 이야기하고 또 카페나 이런 식으로 자료를 그렇죠. 공유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뭐 지혜로운 방법을 써서 돈을 안 들이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터디에 좋은 리더를 만나고 규칙이 제대로 섰다면 그래서 어떤 역할 분담이 제대로 돼서 스터디가 잘 돌아간다면 도움을 받겠지만 결국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스터디가 정보공유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연습의 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물론 이제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어떤 체계적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 대중들끼리 스터디를 할 때에는 좀 더 신중하고 먼저 효과성을 좀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덧붙여서 말하면은 저도 스터디를 여러 번 실패해본 사람으로서 솔직히 규칙적인 생활 이런 거 정말 좋은 스터디를 만났을 때만 가능하고 그래요? 네, 그렇지 않다면 오늘 빠질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네. 실제로 많아요. 5명이 했었는데 어느 날은 2명 왔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도 저 좀 이따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러고 가요. 그럼 그냥 그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국 망하는 거죠. 저도 토익 스터디를 할 때 전 900점이 넘으면 졸업을 하자. 이 스터디는 졸업이다 해서 900점을 목표로 바짝 공부를 해서 다 같이 900점을 넘고 끝내고 이렇게 같이 뒷풀이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지혜롭게 스터디를 운영을 하면 그 장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나아가서 이 스터디원이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결국 동료이고 또 나아가서 되게 소중한 지인이고 인적 네트워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희 스터디에서도 얼마 전에 합격자가 나왔는데 그 합격자가 곧 선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로도 계속 정보를 주고 이끌어줄 수도 있고. 네네네.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조언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스터디에 또 다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취업 스터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계적인 스터디 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사실 저도 아까 많이 스터디 해봤다고 네네네네. 했지만 커리큘럼을 짜려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고 똑같은 학생이다 보니까 많이 없죠. 어렵고 예. 저도 그렇게 보증금 걸고 해봤습니다. 그것도 듣겠어요? 네? 그것도 듣겠어요? 그 진짜 그냥 30분 늦으면 거의 그냥 결석으로 처리해서 뭐 5천 원 이상 내도록 한다 이런 제도가 있어도 5천 원 내고 안 나올게 이러시는 강 크신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대단하네요. 네, 진짜 피해 많이 봤어요. 그것 때문에. 아이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상한 학생들만 만나고 제 세상을 가슴이 잘못 아픕니다. 살은 것 같습니다. 가슴이 아무래도. 아파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토론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진실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네,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은 간절한 거 아시죠? 네. 네네, 꼭 진실만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네.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먼저 윤선 학생이 강영규 대표님께 질문해 주세요. 만약에 면접장에서 같은 스터디원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네,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점수를 주겠습니다.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좋은 점수를 주겠다. 네. 네, 라고. 깜짝이야, 깜짝이야. 땀이 차서 그런 거예요. 그러신 거였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뭐 같은 스터디를 했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3명의 스터디원이 같이 왔다. 근데 3명이 다 우수하다. 그러면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죠. 네, 저는 그런 스터디도 나름대로 작은 사회생활이고 서로 규칙을 지키면서 했다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역량에 따라서는 충분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하은 학생 한번 학생. 질문해 볼까요? 임기만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자녀가 취업 스터디를 한다 그러면 말릴 것이다. 그렇다. 말릴 것이다. 예. 하지 마. 취업 스터디는 절대 예. 하지 마. 안 돼. 참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근데 왜- 거짓으로 예. 나타났습니다. 이게 좀 기계를 저는 이제 믿지를 못하겠어요. 예, 아니. 근데 이제 좀 저도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제가 이미 취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왜 굳이 스터디를 시키겠습니까? 제가 오히려 시키거나 오히려 성격이 안 맞는다면 다른 전문가에게 맡기겠습니다. 저한테 스터디보다. 막 예. 맡기겠다, 안 맡기겠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은 학생 한번 더 해볼까요?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이만큼 성공하신 건 대학 시절 스터디를 안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 좀 지금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요. 취업 환경이 제가 오늘 더 세졌어요. 이게. 야, 그렇습니다. 강도가 세졌나요? 예, 강도가 너무 세졌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취업할 때와 지금의 취업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네. 저도 이제 그 취업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지만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이 너무 안타깝고 내가 오히려 반대 입장이었다면 나는 이만큼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되돌이켜 보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다그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더 안고 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상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취업 스터디에 대한 속마음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 발언 해주시죠. 네, 취업 스터디 팀 최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죠. 취업 스터디의 장점을 설명해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스터디를 통해 서로 소중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돼주는 등 심리적 안정을 찾고 함께 더욱더 역량을 강화시켜서 같은 목표를, 그러니까 취업이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취업 스터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반대팀도 최후 발언해 주시죠. 네, 나홀로 스터디팀 바로 나겠습니다. 취업 스터디원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교류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혜택만 골라받는 체리피커들이 있어서 정말 알짜 정보보다는 잘못된 정보를 오히려 경쟁자라고 생각해서 던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범죄가 스터디를 통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든지 그런 낭비하는 시간을 치우고 자신에게 투자해서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취준진담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